원희룡이 국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 와가지고 난리치고 간 사건.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뭐냐? 양평 서울 양평 소위 말하면 김건희 고속도로가 사실 도둑질이잖아요. 노선을 바꾸는 게 도둑질이야. 국민 세금 1,000억 더 들어가서 김건희 쪽에 땅값이 오르면 도둑질이잖아요. 세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그것도 노선을 바꾼 쪽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 나 이런 정권 정말 태어나 처음 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행정 절차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뭔가 결정되는 사안이 하나도 없고요. 이게 지금 말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사업을 이어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얼마 전에 졸속으로 갑자기 이 노선이 변경됐다. 민주당에 의혹이 있다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전면 백지화?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제 군주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 될 거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게 원희룡 돈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온 거죠 지금. 있는데 기분 나빠. 그래놓고 이 또라이 새끼들은 민주당이 딴지 걸어갖고 양평 국민이 피해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 얘기까지 있잖아요. 김건희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거기 왜 들어갑니까? 원래 악마 아닌가요?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도둑놈들아. 그 우연히 너희들은 무조건 우연히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고 봤더니 김건희 땅이 있더라. 그 우연히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저 비읍시옥 같은 새끼 저거 또 또라이도 아니고 정말 여기 안 나올 수 있어? 얼마나 또라이인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동영상 전에 저거 있잖아요. 역대 노선 변경이 역대 2건뿐이랍니다. 하나는 1999년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2003년, 그러니까 딱 20년 전이죠. 이게 딱 예타가 끝난 다음에 노선 변경한 게 역대 2건뿐인데 문제는 재밌는 게요. 그 노선 변경 2건은 남는 이익이 있었어요. 경제성이 있어. 경제성이 있어갖고 바꿨도 또 뭐 노선을 좀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데 이거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이익 보는 사람은 딱 하나야. 한 명. 동영상 볼까요? 소리가 안 나갑니까? 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요. 어쨌건 오늘 원희룡이 한 집 보면은 거의 또라이급?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이 한 그 뭐 어떤 말투라든가 그 말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렇게 급한 거는 뭔가 찔리는 게 있고 좀 위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희룡이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그런데 그 JTBC에서 추가 보도를 하자마자 원희룡이가 약간 정말 속된 말로 똥줄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해져서 뭔가 더 나올까 봐 어찌 보면 이 정권의 정권을 끌어내리게 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까봐 그냥 다 전면 백제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덕구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이걸 발표하면 저건 묻히겠지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는데 언론들이 받기 시작한 거야. 그걸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원희룡이 급하게 국회에 나와서 이제 전면 백지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JTBC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근처에 김건희 일가 땅이 더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 7,000평 가까이 되는 건 6,800평 가까이 되는 거 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저거 김건희 여사 가족 부동산 회사 땅 이게 또 있다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또 있는데 이거는 전에 그 이야기 나왔던 그 땅은 사실 김건희 지분이 거의 절대 다수고요. 근데 여기는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운영하던 회사 ESIND의 이름으로 또 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합 한 10,000평 되네. 그러니까 저건 지금 처음에 나왔던 저 땅 7,000평 가까운 땅은 김건희 지분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또 나왔다는 건데 다시 한번 그 지도로 한번 보면 저게 지금 그거 말고요. 아까 지도로 한번 봅시다. 그 지도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 김건희 일가 소유 땅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서울에서 20-3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네. 돼버리는데 그 뒤에 그 위에 양평군 그 위에 수도권 제2순환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그러면 완전 황금 노른자 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건희는 이거를 땅을 2017년, 2019년에 이 땅을 사 놓고 묻어두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득달같이 여기 이 땅이 지금 고속도로가 나오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게 일단 팩트고요. 근데 이게 우연이야? 이게 우연이냐고.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1,000억이나 더 들어가는 한 2km 정도 더 간대요.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게 우연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뭐 늘공과 어공의 차이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뭐 알아서 너 어떻게 잘못 처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상황 중간에 김선교라고 예전에 공흥지구 특혜줬던 전 양평 군수 있죠. 그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가 박탈당한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요구했다라는 식으로 또 그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게 등장하면서 아 문제가 진짜 있구나 구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아니면 똥 싼 놈이 성낸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딱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처음에 들통난 땅은 종점에서 500m 그리고 지금 ESIND 명의로 돼 있는 땅은 1km 정도. 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또 있을 거라고 봐. 저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차명 여기 계좌. JTBC 보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땅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고 정식으로 대선 후보 등록이 됐을 때 재산 내역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 보면 윤석열 부인 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임야, 창고용지, 대지, 창고용지, 뭐 도로, 임야, 도로, 임야, 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강상면 병산리로 돼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모든 땅이 다. 근데 이거 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 3억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목 좋은 곳에 내가 전원주택 하나 지으려고 괜찮은 땅들 있죠. 접근성 괜찮은데. 거기 땅 제가 군대에서 훈련 많이 받았던 곳이어서 내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시골 내려가겠다고 점 찍어둔 곳이 그런 동네야. 평당 지금 1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걸 다 합쳤을 때 ESIND까지 포함을 해야지. 땅까지 포함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평이면 거의 평당 100만 원이 되면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이 되면 전체가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신고할 때는 2억, 3억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은 도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 시세에 가장 다운시켜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 보면 나머지 여기 뭐 예금, 뭐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김건희는 지금 현찰만 거의 60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인데다가 저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는가도 나는 솔직히 진짜 궁금해요. 자 넘어가 보고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인 의심은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땅을 사들이고 대통령이 돼서 작업했다라고밖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노선병을 해놨더니 이상하게 현직 대통령 부인 땅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냐고요. 지금 2017년은 중앙지검장 때고 2019년은 검찰총장 할 때인데 땅을 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작업했다.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제가 진짜 그래서 이거 부동산 이 땅 사들인 시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국토개발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것이 있었는데 그 주변을 샀느냐 했더니 지금 변경되던 시점 직전에 사고 변경이 된 게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ESIND에서 한 축구장 2개 필지 정도 된다고 아까 말한 2,300평 정도 되는 거를 구입한 시점이 2017년과 19년 정도라고. 근데 하나 궁금증이 생겼어. 아이고. 관련은 없는데 너무 신기하죠. 이번에 있잖아요.
영수증도 없는 예. 특활비. 특활비가 74억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 땅 해봐야 실제로 사들이는 신고 가격은 2, 3억밖에 안 되면 아니 나는 연결을 안 시키고 싶어요. 설마 그러실 분입니까? 그분요. 그것도 있고 코바나 컨텐츠에서 작품 전시할 때 후원금 들어온 거 다 내역 지금 네. 어디 밝히지도 않아서 뭐 많잖아요. 근데 골 때리는 거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전엔 논란이 됐던 게 공흥지구 개발이잖아요. 그 아까 이 또 숨겨진 땅이 ESIND 명의로 돼 있다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 되게 골 때려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고 갈게요. 토지가 최은순의 것이었어. 토지 소유가 최은순이야. 시행사는 최은순의 회사인 ESIND야. 분양사도 ESIND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만 공공지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짓는 것만 건설사가 해주는 거고 토지 소유자, 시행사, 분양사가 ESIND야.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나한테 땅을 사면서 땅값을 부풀려요. 개발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값을 들여서 사느라고 사실상 남는 게 없다라고 나중에는 개발 부담금을 영혼을 받게 되는 쪽으로 굴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ESIND예요. 그리고 은순회사. 그래서 개발 부담금 영원이어갖고 이게 공공지구 특혜였다라고 이야기가 한 거고요. 또 하나 또 있지. ESIND가 한 만행. 요양급여 42억 원 편취했잖아요. 요양급여라는 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요양원을 설립해 놓으면 그거를 42억 원을 편취를 해요. 이 금액들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 이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국토부가 이제 이미 예타까지 끝난 노선 말고 쉽게 표현해서 그 노선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이 3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국토부가 그걸 물었을 때 양평군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8일 만에 회신을 해줍니다. 보통 한두 달 이상 걸리는 거, 아니 한두 달이 뭐야. 몇 달 걸리는 걸 8일 만에 회신을 해줘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다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타를 통과한 안이 급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에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딱 2건 있었는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 세금이 덜 쓰여서 그런다고. 그게 어디였었냐면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목포에서 광양 가는 순천고속도로 1999년, 함양 울산 고속도로 2003년. 요게 딱 2번 예타가 그쪽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는데 요거는 구간이 줄거나 해서 세금이 덜 들어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수정이 됐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고. 더 골 때리는 건 이 변경안. 원래 원안에서 바뀌었던 변경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양평군 의원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몰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하남시에서는 10,000명 이상이 막 그 서민들이 서명하고 요구하고 했던 것도 국토부에서 아랑곳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관련돼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밀실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땅 그리고 어제 JTBC에서 추가로 발표한 땅 말고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ESIND 저게 은순 인베스트먼트 디벨롭먼트잖아요. 은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회사 이름으로 혹은 차명으로 김건희는 워낙 차명으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더 쑤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 얼마 전에 판사 그렇죠. 부인도 예. 뭐 같이 공동 개발하는 부동산에 뭐 소유를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몇 명에게 알려줘서 주변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게 없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제 그제 원희룡이 좀 수상하다 했는데 오늘 원희룡이 하는 거 보고 했네. 이런 생각이 되는 들었고요. 거였어? 그러니까 오늘 정봉주원 방송에 나갔던 이야기는 좀 사실과 좀 다른 게 올해 5월 달까지도 원안으로 가려고 했던 비공개했어요. 원안으로 가려고 바꾸고. 했던 이거고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국토부가 양평군을 압박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이게 들키니까 원희룡이 이 문제로 며칠 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노선이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지만 완전 저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그 강상면 일대에 실제로 최은순, 김건희 등과 관련이 있는 땅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땅 투기 발언했다고.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그 행사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도를 했는데 우리는 고발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냥 중계만 해준 거고 이거를 투기했다는 이야기를 쇼츠로 만들었다고 또 그 유튜버까지 고발. 근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부동산 투기했다고라는 이야기가 저거 부동산 투기 맞아요. 왜냐하면 공공지구 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윤희숙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을 때는 농업 계획서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대충 계획서 넣어놓고 거리가 멀면 가보지도 못해. 가보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뭐 식물 나무 몇 개를 심어놨는데 말라 죽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자가 뭐냐면 공공지구는 뭐냐면 최은순이 농지를 사요. 그런데 그 농지의 형질 변경해 주는 건 지자체 몫이야. 근데 그 지자체장은 자기 사위랑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농지를 사가지고 그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주택을 질 수 있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땅 주인, 시행사, 뭐 분양사까지 다 지가 해. 다 처먹고 땅값을 부풀려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영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부동산 투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저 강상면 일대에다가 땅을 왜 샀을까요? 이미 아까 보니까 뭐 여기 윤석열 재산신고위원회에 보면 임야 창고용지 대지 창고용지 도로 임야 도로 임야 이 대지면 거기다가 선산용으로 샀을까요? 아니면 뭘 샀을까요? 볼록 도로가 안 놔져 있는 땅들은 물론 누가 안 사요. 나무 심으려고 샀겠죠. 환경 생각해서. 아니 근데 저는 우리가 약간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땅 투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땅 투기가 아니라 약간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투기라고 얘기한다면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아예 토지를 사놓고 도로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땅 투기는 사실 처음 봅니다. 해봤잖아요. 공공지구에서 해봤잖아요. 돈도 남겨받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종점에서 500m, 1km 떨어진 그 지점에 야금야금 땅을 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양평 군수였던 정권 잡을 것까지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2017년, 19년이면 어떻게 또 그런 작업을 하면 거기에 또 이번에 그저 공공주에서 벌었다는 돈이 최소 100억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또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용도로 써먹었는데 대통령이 당첨이 돼버렸네. 아 고속도로를 바꾸는 정도까지 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해찬 대표를 부동산 투기라고 고발했다는 것 자체. 그러면 저 땅을 샀을 때는요. 내가 저 땅을 산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돼요. 근데 양평 군수나 등등등 하면 얼마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고 샀을 가능성인데다가 딱 보니까 도로도 놓을 수 있는 나름대로 뭔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그 자체가 부동산 투기라는 겁니다. 그 땅을 사서 과수원을 한다거나 선산을 만든다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그 땅을 통해서 대박을 내는 건 다 부동산 투기예요. 그 인근에 부동산만 찾아가서 한마디 이렇게 띡 던져도 무슨 용도로 쓸 건지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이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도둑질이란 말이 딱 맞아요. 이야 힘 센 게 있잖아. 저 장미란 선수하고 악수하는 저 카툰이 있었잖아요. 장미란하고 악수를 했는데 장미란이 고통스러워해. 이유는 고속도로를 휘는 힘. 엄청나죠. 야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윤석열 정권을 전 뒤흔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건요. 임기 말에 터져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위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정상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퇴근을 해가지고 있잖아 그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윤석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짜증을 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희룡을 부릅니다. 이거 위험하다. 라고 해서 원희룡 시켜서 이거 백지화 한다고 해. 그러니까 원한대로 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건데 백지화해서 양평 군민들 하남 시민들 엿먹어라.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또. 이건 다 민주당 탓이다. 그만큼 정권을 뒤흔든 사안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거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이 사람들 외에 그냥 일반 또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 잘 맡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종점이 이제 양서면 쪽으로 날 거야 하고 막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갑자기 이제 바뀌었다라는 또 지인들 소문이 있어서 강상면 쪽에 또 투자한 사람들. 지금 국민들 뭐 대다수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했건 화나게 된 것도 맞고요. 실제로 이 이 고속도로가 송파에서 양평까지 가는 건데 이 복잡한 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다린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쪽에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언론들 합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때문에 이 좋은 고속도로 사업을 다 망쳤다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또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총각 때 데이트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보통 드물머리 갑니다. 두물머리.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한 데다가 그렇게 소문나기 전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20, 30년 전에 데이트 다 해봤고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 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물머리 쫙 해가지고 가는데 소문나고 소문이 많아지니까 도로가 좁은데 그 차가 막히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거기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구급차가 네, 가지를 못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여기는 도로를 놔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십수년 이상 최소한 그 목적으로 도로를 날 계획을 해갖고 예타하면서 최소 수십억 이상이 이미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그 도로 중에 반을 바꾸는 거예요. 노선을 반을. 전체 중에 반을 바꾸는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의혹 제기를 하니까 이거 전면 백지화라고 하는 게 나는 정신병자 아니고 불가능 워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악랄한 거고 첫 번째는. 들켜버렸네. 아이 씨발 민주당 때문에 양평 잣됐네. 국민들 손해 보는 거야 같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데다가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거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 차명이든 ESI든 땅이 누가 주인지 다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사실 이 건이 딱 터지자마자 막 그 전에는 막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다가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면 되게 냉정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만약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게 터져도 우리는 더 이상 뭔가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트리거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진짜 급하게 민주당에서 저 원희룡 장관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는 거 탄핵시켜야 돼요. 끌어내려야 되고요. 이후에 뭐 특검까지 갈 수 있도록 고발 조치하고 수사하게 해야죠. 이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진 겁니다. 게이트급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게. 1조 8천억이 걸린 사업인데 게이트급 하나 터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20만 원던 땅 거기 도로로 나면 진짜로 평당 100만 원 되고요. 그러면은 무려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재산 공개할 때 대통령 재산이었거든요. 이거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아니라 대통령 일가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 게이트입니다. 그 안일권 소장이 이야기했어요. 그 원래 이제 그 7,000평 정도 되는 땅 자체에 그 집은 거의 대부분은 김건희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일가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거잖아요.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ESIND 땅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읽어드릴 분이 없네. 내가 못 본 건가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